자, 이재명의 화천대유가 오늘은 중앙일보까지 나서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 사업을 민영화해서 벌어먹으란다 해서 구속자도 등장하고 하면서 이재명이가 된 이후에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돌렸는데, 그래서 공영개발의 한 주체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대중들에게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폼을 잡는 거죠. 이 도시개발공사가 최대 주주 우선주로 우선주의 53.76%를 보유해서 누적 배당금을 1,822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순위로 받고 나면 남는 이익은 보통주에게 배당을 하는데, 그 보통주의 멤버로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고 SK증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둘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천대유가 14.28%고 남은 그 85.72%를 SK증권이 받는데, 결국 이 두 개가 받는 비중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못지않은 엄청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지요.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스천하동인이라는 회사가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상으로 굉장히 의아하다. 왜 이 회사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실제로 뉴데일리 기자가 가보니까 같은 회사고 일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성남에뗄, 화천대유, 그리고 천하동인.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그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인 듯 해서 은행들 넣고 이렇게 해서 성남에뜰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 컨소시엄에 운영하는 핵심 회사는 직원 16명인 화천대유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화천대유의 유력 법조인의 딸이 5년 근무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유력 법조인이 오늘 박영수로 나오고, 박영수가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인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수의 딸이 최근까지 5년간 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는데, 자, 이 박영수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이 M언론사, 전에 거기에 간부 출신인 김씨는 B씨, 그러니까 박영수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박영수와 상의를 했고, 그리고 B는 국제회계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이 B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유명 법조인이 박영수라고 나오게 되면서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임 고문을 맡으면서 자신의 딸이 여기에 근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제 제가 왜 실질적으로 이 SK증권이 일반주의 대부분을 화천대유가 14%대 가지고 있고 85%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SK증권이 바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주간조선의 보도에서 나타났지요. 주간조선의 보도에서 뭐라고 나타났는가 하면, 천하동인이라는 자회사가 성남에뜰 지분을 29.9%, 총 한 30%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결국은 뭔가 다른 쪽에다가 지분을 맡겨놓고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SK증권이 신탁으로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를 화천대유의 대표인 실질 소유주인 이 김씨가 자기 측근 6명을 모집해서 자기가 1호를 맡고 2호부터 7호까지를 측근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1호부터 7호 모두 김씨의 측근으로 경영진으로 이렇게 저렇게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씩 의문이 풀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 경영진 김씨가 어떻게 해서 사실상 성남의뜰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남의뜰이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우선주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운영은 자산관리회사라고 집어넣은 화천대유가 실제로 다 했고, 그리고 화천대유가 끝으로는 우선주의 14%대 지분까지만 가지고 있었지만 성남의 뜰에, 근데 그 밑에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거기 오나인 김씨와 그 측근 6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 회사들의 간부직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SK정권이 가지고 있는 84%대의 나머지 화천대유 걸 빼고 나머지를 다 들고 있는데, 결국은 우선주 전체는 한 덩어리로 김씨가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씨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에 친동생도 있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가진 친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사실상 합법을 가장해서 자기 측근들을 넣어서 둘러리를 세우고 성남의 뜰이라는 사업 중에 도시개발공사의 영역을 뺀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자기가 다 가졌다. 그런데 그걸 가지는 방법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가 또 지분을 1호부터 7호까지의 이 펀드같이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SK정권에 위탁이 되어서 SK정권이 84%의 지분을 가지면서 사실상으로는 일반주 지분 100%가 김씨의 컨트롤 하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화천대유의 평풍 역할로 상임 고문을 박영수가 맡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런 내막을 모르고 이런 거를 줬을까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이낙연이 제기했던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이재명이 송사를 굉장히 오래 치렀어요. 대장동 개발 의혹과 이 강제 입원 등을 가지고 오래 치르면서 여기에 한국에 내노라는 로펌의 변호사가 수없이 등장해서 변호사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건데 재산이 오히려 이재명 돈이 늘어났다. 근거가 뭐냐고 이낙연이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뒤늦게 이게 입증이 되는 부분이 폭로의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골프장에서 네 사람의 사진에 보면 거기 네 사람 중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강모, 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고, 이 사람이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유주인 김씨예요. 자, 거기에 홀인원 했다고 축하한다고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나인 김씨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변호사인데, 이 사람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아마 오나 김씨의 친구로서 이 천화동인의 한 파트 2호부터 6호 사이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주 쳤으면 이렇게 홀인원까지 했느냐.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의 변호사가 화천대유의 오나가 홀인원을 하는데 같이 있느냐. 자, 이거를 본다면 결국은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을 화천대유에서 엄청난 특혜를 본 김씨가 낸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이낙연 측은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비를 뜬금없이 던졌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가는 이슈기는 해도 그 이슈가 지금 이재명을 흔들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 화천대유가 터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가 터지면서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한 신생회사 화천대유가 5천만 원에 5천 원 빠지는 돈을 투자해서 배당 것만 577억이고 고작 3억을 투자했다라는 SK정권이 3,463억인데, 그런데 이 3,463억이 결국은 신탁일 것이다. 그래서 3억을 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신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3년간 성남의 뜰이 배당한 5,903억 중에 4,040억이 민간 두 곳의 보통주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화천대유와 SK정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SK정권에 들어간 3,463억도 결국은 화천대유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2호부터 7호까지 가진 사람이 동생이거나 친구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거나 성대 동문이거나 뭐 이렇게 다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호를 비롯해 2호, 7호까지의 설립 자본금을 보통주와 설립 자본금을 모두 합치면 SK증권이 가진 보통주 6만주 3억 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단돈 3억으로 3,463억을 얻었다라는 게 팩트고, 이중 천하동인 1호가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것도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2호부터 7호까지도 화천대유와 관련이 100% 있다는 거고, 사실상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 보통주 100%를 가진 것이고, 적어돈 5천하고 1호부터 7호까지 만드는 돈 3억 해서 3억 5천을 가지고 4,040억을 벌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돈을 가져갔겠느냐? 그 나머지 6명, 김씨 빼고요. 김씨도 자기가 오나라는 사람이 다 가져갔겠느냐? 그래서 천하동인 1호의 배당금이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2호부터 7호는 화천대유와 관계없는 개별사라고 화천대유가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사인 SK가 신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은 바지로 써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인 M언론사의 김모 씨는 이재명과 2014년에 인터뷰했고 올해까지 언론사에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자,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이재명 캠프 측이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억지로 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빠져나가기가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건의 지금 경성구도에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여태까지 모든 이낙연 측의 공세에 중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문가리는 여기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순순히 이재명의 손이 들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 막판에 엄청난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